저 표를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자료집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정의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안에 비해서 조정안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현행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법에 따른 구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자와 기업들의 개별 소송 방식이 되겠죠. 이런 현행 방안과 조정안의 차이, 조정안의 장점을 먼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특별법에 따르는 구제는 불충분합니다. 금액이 적고 그리고 매번 청구 시마다 번거로움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법에 따른 구제는 불안정합니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유효기간이 10년이고 갱신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또한 구제급여 지급의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별 소송으로 할 경우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승소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1, 2단계 피해자분들은 배보상이 종료되었고 현재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3, 4단계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소송의 전망도 꼭 밝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네. 그 마이크 좀 앞쪽으로 당겨서 말씀해 네.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조정안의 경우는 충분치는 않지만은 특별법상의 구제급여에 비해서 다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일시에 지급하여 종결을 하는 방식이므로 조기에 일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해 인정이 되지 않은 단순 노출자분들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업들의 경우는 현행 방식으로 할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특별법상의 분담금, 추가 분담금을 지급해야 되며 개별 소송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가습기 가해 기업의 오명을 쓰며 평판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조정안에 의할 경우는 추가 분담금 납부 추정 금액을 현가 할인하여 조기에 조정 금액을 납부하여 분쟁을 일시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평판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 특별법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한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정부는 특별법 35조의 2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가 분담금을 걷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차 추가 분담금부터는 기업들이 법률적 쟁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각 주에서 제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법 35조 2 사망은 추가 분담금의 총액은 분담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매회 부과 시 총액이 1,250억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추가 분담금의 부과 횟수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환경부의 프로젝션은 앞으로 12분에 걸쳐서 계속 분담금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나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횟수와 상관없이 추가 분담금의 전체 누적적 총액이 당초의 분담금 1,250억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번 추가 분담금에서 1,250억을 납부했기 때문에 2차 분담금부터는 법률상 거둘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상당한 법률적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안에 의할 경우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성의 있고 책임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그리고 법률적인 분쟁 가능성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정 부동의 하는 기업들이 그간의 부동의 사유로 내세웠던 주요 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종국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기업 간의 분담 비율이 불공정하다. 세 번째는 조정안에 일부 무리한 내용이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종국성의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조정으로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어서 더 이상 추가 분담금의 납부는 없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대정부 관련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종국성 문제는 기업들의 모든 조정 참가 기업들의 공통 요구 사항이며 피해자 단체에서도 대다수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으로 어떤 입법적 해결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사안이고요.
기업 간의 분담 비율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동의 기업들의 경우는 기업의 규모나 기존의 배보상 정도, 원료물질 공급 업체의 책임성 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때 현행 특별법의 분담 비율이 공정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져온 조정의 분담 비율도 불공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업 내부의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에서는 조정 과정에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분담 비율을 정하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기업들이 그거를 자체적으로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조정위가 관여해서 일부 좀 수정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특별법상의 분담금 분담 비율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불가피한 고충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조정안 내용과 관련해서인데요. 부동의 기업들은 조정 금액의 총액도 너무 많고 그리고 피해자 그룹별로 형평성에도 또 문제가 있고 뭐 단순 노출자까지 보상하는 것은 지나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피해자 관련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정안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내용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조정안은 기업과 피해자 간 그리고 기업 간 피해자 단체 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렵게 조정한 것이어서 섣불리 수정을 시도할 경우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종국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국성 확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 기업 피해자들의 최대 공약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슈들은 합의가 어렵지만 종국성 확보는 다 공통적인 최대 공약수에서 이걸 해결함으로써 다른 문제들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특별법 시간은 다 되셨는데 네. 워낙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3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 개정안의 요지는 사회적 조정에 따라서 합의를 한 경우는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조정 금액을 낸 기업들은 분담금을 면제해 주겠다. 조정 금액에서 낸 만큼 분담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조정안에 대한 피해자 단체들의 입장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조정안 조정 방식 자체에 반대하는 분, 조정 방식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조정안은 내용이 미진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조정안에 찬성하고 조기 집행을 하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경향이나 세 번째 경향이 있는 분들은 이 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5번에 있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종국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법이 개정이 된다면 조정 성사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특별법 개정은 조정에 동의하는 기업에게는 이중 지급의 위험이 해소되어서 일부 기업들, 조정에 동의하는 기업들은 부동의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조정 동의 기업만으로도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정에 부동의하는 기업들은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조정에 동의해서 추가 분담금을 면제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분담금들은 조정에 부동의하는 기업들이 모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의하는 기업들이 조정에 동의하고 합류할 어떤 주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해서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